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예단을 미리 당겨받겠다고 아주 어이없는 소리를 했다는데요. 가불도 아니고 이러다 나중에 할부 소리도 나오겠네요. 얼마나 당겨달라고 했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여자입니다. 전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최근 결혼을 하려다 정말 시골리기 직전에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아직까지도 파혼 결정에 후회는 없고요. 오히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20살이 되자마자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15년이란 시간 동안 남들 대학 가고 미팅 가고 그럴 때 저는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장사를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아는 분의 소개로 가게를 싸게 들어가서 지금의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름 단골분들도 좀 생겼고요. 수입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이었어요. 30이 넘어가면서 저희 집에서도 결혼하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렇게 4년이 더 지나서 결국 저는 맞선을 보게 되었네요. 제가 소개받은 그 남자는 38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는 사람 소개로 나가게 되었고요. 첫인상은 나쁘진 않았네요. 남자가 나이가 많아서 한번 다녀온 건가 싶었는데 늦은 나이까지 시험을 준비하다가 잘 안 풀려서 결혼할 시기를 놓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친누나 남편이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일을 한다네요. 허세도 없었고 사람이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한 게 매우 무난해 보였어요.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허세가 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그 점이 저에게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몇 차례 더 만나게 되고 1년가량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 남자 집안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예비 신랑의 가족들 성격도 매우 수더분했습니다. 그 집안도 아들 결혼이 급했던 건지 저에게 많이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라는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원래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는 돈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그 누나라는 사람은 저에게 처음 건넨 말이 돈이었어요. 저에게 가게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가게 임대료가 얼마냐? 매출은 잘 나오냐? 요즘 불황이라던데 괜찮은 거냐? 무슨 세무조사 받는 것 같았네요. 저에게 계속 저희 매출을 물어보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저렇게 가족 한 명이 이상한 질문을 하면 그걸 주변에서 막거나 끊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가족들은 아무도 그걸 뭐라 안 하고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냥 방치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네요. 상견례 자리인지 세무조사 자리인지 그 이상했던 시간이 끝나고 가게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가게로 그 예비신우라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네요. 너무나 당당한 걸음걸이로 저희 가게로 들어와서는 가게 이곳저곳을 막 활개치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돈 받으러 온 사람 마냥 구석구석 다 살펴보며 진열해 놓은 옷들도 다 들춰보면서 다니더라고요. 제가 15년 옷장사를 하면서 아무리 진상 손님이라고 해도 저렇게 아침부터 와서 그러는 건 못 봤네요. 그 사람은 절 보며 어머 생각보다 가게가 크네. 이거 임대료가 꽤나 나가겠는데 매출이 좀 되나 보네. 아우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네. 이거 장사되는 거 맞지? 아니 결혼하자마자 바로 빚덩이가 되는 건 아닌가 해서 내 동생이 평생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나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그렇지. 근데 정말 손님이 없네. 이거 장사되는 거 맞지? 이러면서 아침부터 제 속을 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직 시간이 일러서 손님이 없는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임대료랑 직원 월급 줄 정도는 벌고 있으니 제가 빚덩이를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웃으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말했는데 그런 절 보며 어머 기분 나빴나 보네. 이제 보니 성격이 좀 있구나. 하긴 이런 가게 혼자 운영하려면 그럴 만도 하겠지. 그래도 말에 뼈가 있어 보여서 좀 그렇네.
기분 나빴다면 미안. 내가 오지랖이었나 보네. 미안해. 라며 저를 엄청 나쁜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바쁘다며 휙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보고 자기 누나에게 화를 냈냐고 묻더군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긴 누가 냈나요? 아니 정말 제가 화를 내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알고 그렇게 제 분노의 기준을 멋대로 정하는 건가요? 그러니 기분이 좀 상해서 예비 신우가 그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또 그건 아니라네요. 그렇게 그 누나라는 사람 때문에 저와 예비 신랑의 사이에도 점점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어제 그 예비 신우가 저희 가게에 아침부터 또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막 친한 척을 하면서 어제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고 화 풀라며 막 달려오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패턴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어제 전 화 안 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괜찮다고 이제 다 한가족 될 사람인데 화도 나고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친해지는 거라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침부터 자기가 매상을 올려주겠다고 하며 옷을 막 고르더라고요. 이번에 옷 좀 사야겠다면서요. 이건 색깔이 어떻네, 라인이 어떻네 하면서 던지는데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사이즈부터 물어보던가요. 걸려있는 옷 태반을 그렇게 다 들쑤셔 놓고 스카프 하나랑 고무 밴딩이 들어간 면치마를 갖고 와서는 계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윙크를 하며 아침부터 매상 올라가니까 좋지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네 좋죠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고 카드 받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자마자 스카프를 갑자기 빼더니 자기 집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서 이건 좀 취소해달라고 하더군요. 다시 결제를 취소하고 전 스카프를 다른 걸 가져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마만 사겠다네요. 알겠다고 하면서 그게 15,0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더니 카드를 지갑에 넣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저에게 주더군요. 카드 수수료 나오잖아. 현금으로 해줄게. 아우 근데 지갑에 딱 10,000원 한 장밖에 없네. 어쩌나? 전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에요. 10,000원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10,000원의 치마를 가져가면서도 쇼핑백 서너 개만 더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챙겨줬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저 사람 때문에 가게 오픈 시간을 늦춰버릴까 고민할 정도였네요.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엔 예비 신랑의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찾아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네요. 이것저것 선물도 좀 챙겨서 잔뜩 긴장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니 예비 신우가 문을 열어주네요.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확 피곤해지더라고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늘 등장하네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결혼 후 살 집이랑 결혼식장 문제들을 슬슬 물어보시더라고요. 신혼집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제가 혼자 살던 집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살아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자가 집을 해오는 모양새라 그게 또 신랑 부모님들은 걸리셨나 봐요. 계속 저에게 그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신혼집을 잡는 게 어떤지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괜찮다고 새로 집을 얻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누나라는 사람이 불쑥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아니 엄마 무슨 촌스럽게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무슨 풋풋한 20대 때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사회생활 할 만큼 하고 결혼하는 건데 그냥 돈 많이 모은 쪽이 부담하면 되는 거지 뭐 어때. 그리고 저번에 가보니까 엄청 크더구만. 옷도 많고 손님도 많더라고. 직원도 두고 있던데 뭐 나도 거기 가서 옷도 몇 벌 사주고 왔어. 돈 잘 벌겠더라. 부자 며느리 없겠어 엄마. 정말 제 눈앞에서 신우가 저렇게 말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번에 와서는 가게에 손님이 없네 어쩌네 빚덩이 어쩌고 하더니 그리고 옷을 사요? 차라리 쇼핑백을 샀다고 하지 왜. 그래도 어른들 앞이라 일단은 참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이 결혼이 옳은 건가 고민되었네요. 자꾸 제 귓가에
부자 며느리라는 단어가 맴돌았어요. 제가 이러려고 그 15년을 고생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제 상황이 이게 정상인 건지, 그냥 홍기 꽉 찬 내가 그냥 참고 결혼해야 되는 건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대뜸 너 그 집 돈 버는 노예로 가는 거야 하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 이야기만 했었고요. 신우가 될 사람이 저렇게 돈 하는데 그걸 그 가족들은 옆에서 말리지도 않았거든요. 전 진지하게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그 신우가 오더군요. 이번엔 자기 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주말에 모임에서 어디 놀러 간다고 옷을 좀 사러 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온 가게를 쑥대밭을 만들면서 사지도 않을, 아니 입지도 못할 옷들만 골라서 빼놓고 저랑 직원은 따라다니면서 정리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옷을 잔뜩 골라서 계산대에 놓더군요. 절 가리키며 여기 사장이 자기 옳게 될 사람이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산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니 그 친구는 갑자기 차를 좀 빼러 나가야겠다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카드가 한도에 막혀서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니 갑자기 자기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고 끊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 달 카드를 다 써서 결제가 안 되니 일단 돈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 겪은 일도 있고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딱 잘라서 다음에 와서 다시 사시라고 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골라둔 옷들은 킵해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가게 좀 있다고 요새 떠는 거냐고. 이거 옷이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진정시키며 저희도 장사를 해야 하니 이렇게 갑자기 외상을 해달라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절 보며 희번뜩 눈을 뜨고는 말하더군요. 외상? 아니 가족이 될 사람끼리 외상이라는 거야? 내가 앞으로 시누이가 될 사람인 건 알고 있지? 집안 어른한테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지금? 아니 다른 집들은 시누 될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예단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하는데 그냥 결혼 전에 미리 예단해줬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 어디 장사를 하겠어? 전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결혼은 안 하기로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직원 보러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아왔던 하고 싶었던 말 15년 장사 경력을 담아서 해보려고요. 일단 호칭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결혼 날짜도 아직 안 잡았는데 예단이요? 지금 예단 깡하세요? 내가 카드 깡은 들어봤어도 예단은 처음 들어보네. 저기 예단이 뭔지는 아세요? 남자가 집을 해오면요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예단이에요. 근데 집을 제가 하네요. 거기다 예단 깡도 해드려요? 그리고 무슨 예단을 신우한테 하나요? 제 신랑을 직접 낳으셨어요? 융통성 좀 챙기세요. 그리고 제가 덕분에 결혼 안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거리면서 엉기지 마세요. 아셨죠? 옷은 놓고 가세요. 쇼핑백 1개 정도는 줄 수 있어요. 제가 또 가게 사장이라 그 정도 융통성은 있거든요. 그렇게 저의 15년 가게 경력 노하우를 듬뿍 담아 한바탕 쏟아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불러 아내 손님들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전 집으로 들어와 엄마에게 결혼 안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엄마는 노발대발 화를 내셨지만 어쩌겠나요? 안 할 건데. 그리고 나서 예비 신랑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자기 누나 편만 한참을 들고 저보고 화 풀라고만 하고 정말 의미 없이 길기만 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 가족들은 저에게 계속 사과를 하는데 유독 그 누나라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네요. 그냥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가게나 열심히 하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파혼 잘하셨고요. 예단을 왜 신우가 딴 거 받나요?
평생 노총각 동생과 함께 늙어 지내면 되겠네요. 소갈이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